857번 번호. 사실 일소리. 뭐부터 하라고? (857)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 x에다 a를 넣으라고. 그럼 0이니까 그럼 a는 0 또는 4지. 양수니까 그럼 a 4 맞지? 네. 그러면 f4 구하는 거니까 그럼 fx가 필요하지 이제. 그건 이제 양변 뭐 하면 되겠다? 양변 미분하면 fx는 2x 빼기 4 맞지? 네. 그래서 f4니까 또 4. 여기 유형의 문제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 860번은 얘는 위에도 x, 아래도 x가 있으니까 이거는 윗끝, 아래끝 똑같아지게 하는 x를 대입할 건 없지. 내 말 듣고 있냐? 구간이 x부터 x 더하기 1까지니까 이건 위아래가 똑같아지게 하는 x는 없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fx라는 함수가 뭐 대칭성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y축 대칭이라고 해봐. 그럼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좀 의미가 있어. fx가 만약에 우함수야. y축 대칭이래. 그럼 x에다 얼마를 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0부터 2분의 1까지 두 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기함수였으면 더 좋은 거지. 얘는 0이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게 똑같아지는 x를 대입할 건 없지만 대칭성이 있는 함수라면은 뭔가 대입할 적당한 숫자는 니네가 문제에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평가원 수능은 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오케이? 그럼 어쨌든 860번은 그냥 양변 미분하면 x 더하기 1 대입하고 그럼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x도 대입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 양변 미분했으니까 얘가 f 프라임. 전개하면 되지. 빼버리면 그럼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게 f 프라임 x. 그래서 0부터 2까지 f 프라임을 적분해라. 0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제 이건 산수지 그냥. 아래 끝이 0이니까 할 게 없어. 어차피 0이니까 윗끝만 적분하면 x 세제곱 이 넣으면 8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4 그 다음에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니까 2. 우리 계산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제 넘어가서 866 응? 진짜 빨리 문자하면 돼요. 갔다 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8을 갖는다. 그러면 식 몇 개 준 거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8을 가지면 어쨌든 그건 함수값이고 극값을 가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프라임은 얼마고? 0이고 지금 두 개를 준 거지? 괜찮지? 마이너스 3에서 극값 마이너스 18을 가졌다. 함수값. 극값을 갖는 위치는 미분계수가 0.
그리고 써먹어질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윗끝 똑같은 거 대입해보면 F0은 0이고, 그리고 양변 미분해보면 그럼 F'X는 뭐 해주라고? T 자리에 그냥 X 넣어주라고. 얘가 도함수라고. 마이너스 3X제곱 AX 더하기 B. 그러면 얘도 필요한 거지. A랑 B에다가 fx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고, 그럼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그 C값은 얘 갖다 찾아줘야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 그래서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 이제 적분해줘야지. 얘는 F'이 아니라 F니까. 적분하면 적분상수는 없는 거지. F0이 0이니까. 그럼 그냥 마이너스 3 넣어서 마이너스 18이 되는 A, B를 여기서 그냥 연방해주면 되겠다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870번은 해볼까? 870. F는 3차. 그리고 라지 fx는 우리 보통 라지는 미분하면 스몰 f라고 했잖아, 그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양변 미분하면 라지 f가 스몰 f.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해서 했던 그냥 일반적인 조건이긴 한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장점이 뭐라고? 거의 똑같은데 함수값 하나로 축의 위치까지도 알 수 있다, 얘는. 그지? F0은 0. 맞지? 맞지?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라지 F가 뭘 가지라고? 얘가 극대를 가지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분 문제지, 미분 문제. 그러니까 지금 라지 F는 몇 차 함수야? 스몰 F. 얘가 라지 F의 도함수라고. 그럼 라지 F 4차지. 그럼 4차 함수는 개형이 몇 개라고? 4차 함수 개형은 4개? 얘 개형 1번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게 2번이고, 꿈틀거리는 게 3번이고, 그냥 쭉 가는 게 4번인데 3, 4번은 개형이 거의 똑같은데 이건 대칭성이 있고 이건 대칭성이 없다 그랬지. 개형은 거의 똑같고.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 도함수지, 도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다 도함수가 결정한다고. 얘는 도함수가 근 뭐를 갖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얘는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건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거는 완전 세제곱식 3중근. 그래서 1번하고 2, 3, 4번을 구분할 때 뭐라고 한다고? 얘는 극대가 있고 얘네들은 극대가 없다. 맞지? 3차는 좀 더 많지. 개형 1번, 잠깐 쉬었다 가는 게 2번, 쭉 가는 게 3번이고, 그럼 1번하고 2, 3번을 구분하면 얘는 극값이 있고 얘는 극값이 없고, 이건 1대1 함수인데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있고 얘는 역함수가 없고, 그건 이제 다 뭐 갖다 풀었다고. 마찬가지로 도함수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인데 2차니까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었고, 얘는 중근이나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었고. 근데 4차를 미분한 도함수 3차는 근각계수 관계 판별식 이런 건 없잖아. 근해 공식은 없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잘 풀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다고.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그런 개형 1번이 돼야 되니까 이 도함수 이 새끼지, 이거 는영의 실근이 몇 개가 생겨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괜찮지? 그럼 이제 또 미분 활용으로 와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상수는 넘어가고. 맞지?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3x라는 요 3차 함수를 그리고 우변의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2a를 그려서 3번 만나라고. 그럼 이 새끼를 그리려면 이제 미분해봐야지.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 0 되는 게 풀마 1 두 개가 있으니까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제 하면 이제 뭐 한 거라고? 3차 함수는 다 그린 거라고. 그리고 뒤에 상수항도 없고 홀수차만 있으니까 이런 건 기함수라고 하는 거지. 원점 대칭. 가운데 요 대칭점이 정확하게 원점이겠지. 하여튼 그건 필요 없고. 그럼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2고, 그럼 극소값은 대칭이니까 뭐 아마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요 마이너스 2a가 요 사이를 뚫어야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적분으로 줬지만 실제 풀이는 다 미분이지 이건. 다만 함수를 뭐로 준 것 뿐이라고? 정적분으로. 이제 이해되지? 그때 정수 a 값?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니 그 아래 871번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린 지금 뭘 외워서 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진짜 왜 이렇게 졸리지? 모르지. 오늘따라 되게 조막해요. 넓어서 그렇지. 아무튼 좁은 데서 열었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몇 번이죠? 71번에 이 범위에서 이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제 뭐 최대 최소고 방정식이고 부정식이고 우린 이제 미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최대 최소 구해라, 실근의 개수 구해라, 절대부등식 풀어라. 그럼 우린 다 뭐해서 풀 거라고? 그래서? 다 그려서. 그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릴 줄 알자고 배운 게 그게 미분이라고. 그래프 그리려고 배운 게 미분이라고.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럼 뭘 해야 되겠다고? fx를 그려야 되겠다고. 그럼 fx를 그리려면 fx의 개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f의 도함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f를 양변을 뭐 해보자고? 미분을 하자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f'은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얘 여기다 넣고 얘도 여기다 넣어서 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x 더하기 1의 세제곱 x 더하기 1 이거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괜찮아? 뭐 얘를 여기다 넣고 얘도 여기다 넣고 얘랑 뺐다고. 그걸 전개해보면 어쨌든 x세제곱은 사라지니까 2차인 거고, 그럼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건 사라질 거니까 3x 상수는 1 빼기 1 없네. 그게 끝이야. 이게 도함수야. 그래 2차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원함수 3차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생긴 거지. 오케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fx는 얼마? 뭔데 fx는?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야?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면 fx 함수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일단 먼저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극대고 그럼 1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보다 높은지 낮은지 모르면 그럼 이제 1일 때가 최대인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인지 모르니까 원래는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던 거지 우린. 이게 몇 대 몇이니까 1대2, 2대1이니까 이게 한 칸이면 이게 반 칸이면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거 1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옆에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1일 때가 최대, 그 다음에 0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는 그럼 F1만 할게. F1인데 F1의 값을 이걸 적분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왜? 이게 F'이니까 적분하면 F는 뭔데? X 3승 더하기 2분의 3X 제곱 하고 얘를 모르잖아. 그리고 이 C를 찾으려면 뭔가 함수값이 필요한데 내가 찾을 수 있는 함수값도 없지. 위아래 똑같은 걸 대입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아까 했던 얘기에서 얘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진 않을 건데 얘는 좀 더 특이한 거야. 무슨 차수밖에 없으니까. 홀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x에다 얼마를 넣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이건 0이 되겠지. 얘가 기함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그럼 싹 긁으면 0 맞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되는 C값을 찾아서 f1이 최대니까 이제 여기다 1을 넣어줘도 괜찮겠다고. 근데 얘가 뭐 대칭성이 없으면 그건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얘를 구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함수값 최대값 f1은 그냥 뭐 해줘야 돼? 이 도함수를 적분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 fx 자리에다가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겠다고? 1을 넣어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f1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세제곱 빼기 t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적분을 계산해주면 그게 최대값이라고. 아, 또 왜? 뭐? 뭐? 아니, 그러니까 얘가 F'이니까 F1이 최대지? F1을 구하려면 이걸 적분하면 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계산은 되게 쉬워지겠지. 근데 C값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는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에 무조건 기함수만 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때는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얘는 이 문제는 있지만 그럼 일반적인 풀이는 뭐겠냐고. 이 도함수를 적분해서 원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으로 정해낸 이 함수 자체에다가 x에다 1을 넣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함수값을 정적분으로 계산해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t는 그냥 귀찮아서 x로 바꾼 거야. 괜찮지? 그럼 계산하면 그냥 암산해. 4분의 1 4제곱이야. 2의 4제곱 1의 4제곱 그 다음에 15 2분의 1의 x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빼면 3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저 근데 맨날 저거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잘 하라고. 그럼 4분의 15 빼기 6 15 빼기 6 9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그럼 최소는 0부터 0이지 0 최소값은 최소는 F0 0에서 최소고 F0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계산은 더 쉬운 거지. 개수 총합이니까 그럼 4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배 아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 14. 잠깐만. 진짜 졸려. 그럼 그냥 자. 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자. 졸리면 자.
얘가 라지 fx. 이제 함수를 대표 유형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해주고 거기에 이제 그래프까지도 주고 이게 차수 있냐? 차수? 2차. 2차?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 라지 f2는 0. 0. 근데 0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 미분해보겠지.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F. 그게 스몰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좀 뭐라고 할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얘가 스몰 f가 아니라 라지 f 그것도 심지어 2차 함수라고 했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스몰 f잖아. 그럼 라지를 미분해줘야 되잖아. 그럼 그냥 얘는 뭐 해야 되겠어? 그냥 2차 함수라고 했으면 식을 세워주면 되지. 2차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하고 그럼 x 빼기 1 빼기 2 인수 가지면 되니까. 그럼 곱미분은 좀 귀찮으니까 전개해서 요 라지 fx를 이제 뭐 하면 이거 미분하면 스몰 fx 되겠다고. 그리고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 찾아주면 되지. 그리고 f0이면 뭐 그냥 0 넣으면 되잖아 그냥. 이거 말고 875 이거는 안 했다 치고 875 2차 함수가 또 2차 함수가 얘는 0이고 얘는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1일 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스몰 fx고 그리고 라지 f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인데 왜 1이에요? 어디가? 아니 여기 1에서 최소값 가졌다고. 그걸 바로 최소라고 해도 돼요 그냥? 2차니까 혹시 점 위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은. 여기가? 맨 밑이 아니면 어떡해요? 지금 맨 밑에라고 표시해 준 거 아니야?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었으면 여기가 아니라 그냥 좀 널찍하게 띄어서 했겠지. 뭘 그런 것까지 태클을 걸어. 그냥 해. 아니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라지 f0은 0이고 라지를 미분한 게 스몰인데 그러니까 얘가 라지 f의 도함수인 거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럼 이제 원함수는 뭐 한단 말이야? 증가, 감수, 증가 해서 여기까지 미분이랑 다를 게 없는데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면 장점 f0 그게 여기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x축 그럼 여기가 0이면 y축 지금 이렇게 놓여 있다 이 얘기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2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1, 3. 3 그럼 라지 f씩 바로 세울 수 있네. 그지?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고 a x제곱 x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건 x축이니까 뒤에 붙일 게 없잖아. 그리고 fx의 극소값을 구해라. f2를 구해라. 그러니까 a를 찾아줘야 되겠네. 1, 마이너스 1로. 오. 그러면 미분. 그럼 미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고. 그럼 a는 3분의 1이네. 응?
그래서 이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77 877을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B도 다 끝났어. 끝냈어요 그럼? 이제 활용해야지. 쌤 근데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씨, 똥 마려우면 진작에 갔다 왔지. 쌤이 모르는 똥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가 2고 1부터 4까지는 77. 77? 그 다음에 s는 0부터 x까지 ft dt고 0하고 4에서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게 스몰 f. 스몰 f를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가 2. 아니 뭐 얘부터 하자. s에 관한 함수는 일단 s 0은 0이고 s를 미분하는 그러니까 얘가 s 프라임인 거지. s 도함수. 뭐가? 왜? 그럼 원함수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맞니? 네. 지금 구하라고 하는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가 뭐 실제로 적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숫자는 다 줬어.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한 게 이 넓이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 그게 얼마래? 이게 2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차가 2라고. 맞지? 그리고 S0이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0이 여기면 얘네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었단 소리인 거지. 이 S라는 함수에. 이 말 이해돼? 그럼 S1은 얼마인 거야? 2. 아유, 여기 함수값이 2.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얘를 적분했더니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고 그게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는 넓이가 6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 몇 칸을 내려가는 거야? 6칸을. 그럼 여기가 0이니까 2칸 올라가면 2고 여기서 6칸을 내려가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구간 0부터 4까지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간. 최대값은 2,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러니까 얘가 묻는 건 그거지. 이 도함수의 넓이가 이 도함수 f라는 게 s의 도함수니까 s 프라임의 정적분 그 넓이가 s라는 함수에선 함수값의 차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활용인데 이 책은 활용이 되게 짧네. 짧아. 짧아요? 짜증나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뭐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정적분. 그럼 이제 지금 하려는 건 정적분의 활용. 안 짧은데요? 짧아. 주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다만 개념은 얼마 없는데 다만 계산이 들어온 것 뿐이지.
정적분은 넓이랑 관계가 있지. 그 관계는 뭘로 구분했다고? 그 함수가 x축 위, x축 아래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 달라. 그지?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은 넓이랑 뭐하다? 같은 거지? x축 위에 있는 함수를 적분했으면 그 정적분의 값은 그 구간에서의 넓이라고. 근데 x축 아래에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정적분의 정의가 구분 구적법이라 그랬고, 사각형의 넓이를 잘게 잘라서, 그러니까 선을 연속적으로 쭉 모은 게 면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선이 결국 함수값이었으니까 x축 위에 양수니까 정적분의 넓이랑 같은 게 맞고, x축 아래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를 쌓았으면 그 값도 음수가 돼야지. 근데 그게 넓이랑 전혀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무슨 차이가 생긴다고? 부호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x축 아래쪽에서 정적분을 하면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2번 정적분까지 공부했던 건 그냥 말 그대로 정적분의 계산, 성질, 그리고 그 함수들로 표현된 여러 가지 걸 정적분에다 포인트를 둔 거고, 지금 이제 활용해서는 이제 다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자고? 넓이에다가. 정적분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고 그 넓이의 계산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하자.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x축 아래쪽에 있다면 정적분에 뭘 붙여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된다. 지금 이렇게 보자 이거야. 괜찮아?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a, b, c가 있고, 이 각각의 넓이를, 이 넓이는 a라고 하고 이 넓이는 b라고 하면 얘와 얘가 뭐라고? 넓이라고. 넓이.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a. 근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b가 아니라, b가 되기 위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했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의 시작부터 끝 a부터 c까지 함수 f를 그냥 정적분한 거야. 그냥 이렇게 쭉 긁었다고? 그럼 이렇게 싹 긁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a부터 b까지 그리고 b부터 c까지니까 a부터 b까지는 a인데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b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긁으면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양수 a로 나갈 건데 x축 아래쪽에 놓여있는 너를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이건 빼기 b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넓이의 합이 아니라 넓이의 차가 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이제 뭐라고? 저 함수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다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정적분해서 긁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고?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b부터 c까지 fx dx를 할 건데, 반대로 얘네들이 뭘 해줘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줘야. 그래야 이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합이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적분은 다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마지막 활용하기 전에 앞에 배운 정적분까지는 다 위에 거 계산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 번에 긁은 어떤 값들을 그냥 계산한 게 다라고. 이게 큰 틀이야.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는 주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럼 곡선 한 개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뭘 이용해서 구하자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해놔서 뭐 마땅히 딱히 쓸만한 건 없는데 어쨌든 구분은 해야 돼. 그 함수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제 그 위치는 꼭 반드시 찾아줘야지.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귀찮아도 꼭 뭐가 필요해?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필요해. 식만으로 풀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 못 푸는 건 아닌데 약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넓이의 영역이 다 x축 위에 있든가 다 x축 아래에 있으면 계산이 쉽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부호만 잠깐 조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넓이에 가장 중요하고 귀찮아지는 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 함수가 어디를 걸쳐 있다고? 축을 걸쳐 있을 때. 그럼 곡선 한 개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1번은 오케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1번은 x축과 교점을 찾는 거야. 일단 뭘 찾으라고? x 절편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라고. 실근을 왜 찾아야 돼? 그게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뭐니까? 그게 적분 구간이니까.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내가 위에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았더니 만약에 근이 두 개밖에 없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그 함수는 x축이랑 몇 번 만난다고? 두 번 만난다고. 알파하고 베타에서 두 번을 만나. 근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 전체적으로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들인 거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야지. 여기서 얼마나 꿈틀거리고 출렁거리는 그건 내 관심이 아니라고. 이 사이에서 축이랑의 교점이 없기만 하면 되니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든 밑으로 가서 막 이렇게 생겼든 위에 있는 넓이든 아래에 있는 넓이든 그냥 뭐 하면 돼? 적분 한 번만 하면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교점이 만약에 3개 이상이 되면 그럼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점이 3개 이상이 생기면 안 그리고 빠르게 풀려면 그럼 먼저 뭐 하라고? 교점을 찾고 교점이 2개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고 2개 이상이 되면 좀 쓸까? 교점이 2개면 그 교점 2개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면 그냥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해주면 돼. 그럼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구분해? 구분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그려야지.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럼 뭐 하라고? 그냥 적분하라고. 근데 적분을 했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그게 뭐가 맞아? 그건 넓이가 맞는 거지. 그럼 그게 답이 맞아. 근데 적분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면 된다고. x축 밑에 있었단 소린 거니까.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절대값은 인테그랄 안에 f에다가만 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 넓이의 차고 이걸 빼줘야 넓이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넓이를 나타내는 수학 표현 기호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이걸 한 번에 쭉 다 긁으면 음수가 되니까 넓이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붙이면 되겠다고? 절대값을 붙여서 밑에 있는 걸 뭐 하면 되는 거야? 꺾어 올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한데 절대값을 달고는 어쨌든 뭘 할 수는 없어? 계산은 절대값을 달고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범위는 나눠서 이렇게 두 번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계산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적분 넓이 구할 때 되게 귀찮아. 근데 넓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고. 그래도 실제로 계산은 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만약에 교점이 3개 이상이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뭐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4개까지 나온 적도 없어. 그냥 많아야 3개야 교점은. 교점이 3개면 그럼 뭐 해줘? 알파, 베타, 감마. 만약에 교점이 3개가 나왔으면 귀찮아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번 적분하고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하고 그러니까 뭐 해주라고? 구간마다 따로따로 적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넓이가 맞는 거지. 근데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거기다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니 마이너스를 떼버려서 양수로 바꿔주고 그 양수들끼리 더하면 되겠다고. 그럼 안 그려도 할 수 있긴 하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하다 보면은 많이는 아니어도 종종 이제 그려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 근데 기본적인 계산을 할 땐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뭐 제일 쉽게는 뭐 이걸 쓰지 마.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이런 3차 함수가 있다 쳐.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래. 그럼 교점이 몇 개야? 3개야. 0, 1, 2. 그리고 전개 보면 차수 하나씩 올려주면 되니까 요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안 그리고 할 때 방정식을 풀었더니 교점이 3개야. 0, 1, 2. 그럼 뭐 하라고? 0부터 1까지 한번 적분하고 1부터 2까지 한번 적분하라고. 그럼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는 아마도 음수가 나오겠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나오려면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접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근은 없잖아. 0, 1, 2에. 그럼 접해서 튕겨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부호가 일정하진 않는다고. 교점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게 맞다고. 그럼 계산하고 양수면 냅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떼버리고 거기다 심지어 얘는 또 무슨 썸까지 있으니까 0, 1, 2면 가운데 1 기준 대칭인 거잖아. 3차 함수니까 1,0 걔가 변곡점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계산이 좀 더 쉬울 수 있지. 0부터 1까지는 개수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둘이 똑같을 거라고. 이 정도는 안 그리고 할 수 있지.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오늘 여기까지는 할 거야. 여기까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근데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한다는 건 뭘 쌓는 거라 그랬다고? 선. 그 선은 정확하게 무슨 값이라고? 그 함수의 함수값이라 그랬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의 넓이는 이 x축 위에 있는 이 임의의 실수 모든 점에서의 그 함수 값들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곡선의 넓이는 당연히 바닥 x축으로부터의 높이들이라고. 근데 얘는 중간에 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여기 아래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그 둘을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를 뺄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계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잖아. 정적분의 성질은 그대로 다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구간이 똑같을 땐 함수끼리 뭐 할 수 있겠다고? 하나로 합치면 되니까 그냥 fx-gx를 해주고 한 번에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이 둘을 빼면 함수는 아마 좀 더 간단해지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지. 정적분 계산했던 것처럼. 이 말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제 둘 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그럼 a부터 b까지는 요만큼인 거니까 뭐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지. 그럼 큰 넓이는 누가 만드니? f가 g가 gx가 그지?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를 하고 대신에 뭔 해줘야 돼? 앞에 마이너스는 해줘야지.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작은 넓이는 a부터 b까지 fx dx고 얘도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야. 그럼 이제 이 넓이랑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b를 또 빼는 거니까 저거랑 뭐 하죠? 똑같다. 그럼 또 하나로 합쳐서 a부터 b까지 f 빼기 g dx. 그러면 얘네들은 차이가 없어. 그냥 똑같은 거야. 계산하는 게 똑같아. 그럼 만약에 f는 위에 있고 g가 아래쪽에 있으면 그럼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거니까 이거 전부 다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위랑 아래를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지. 그럼 위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가 맞고 아래쪽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g인데 이 새끼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넓인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럼 얘도 얘랑 똑같잖아. 식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빼기 g dx야. 맞지? 네. 이제 알았으니까 결론이 뭐야 그럼? 결론 두 가지. 첫 번째, x축은 왜 필요한 거야? x축은? 축은 왜 있는 거야? 그 함수의 위치를 잡아주려고. 내 말 이해되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x축의 위치는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전혀 상관없다고. x축과는 넓이가 무관해. x축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과 상관이 없다고. x축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심지어는 막 x축을 걸쳐 있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x축이 왜 그려져 있냐고. 그 함수의 위치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위치를 잡아주는 보조선이라고.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진 않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풀어보잖아. 되게 헷갈려. x축도 있고 막 y축도 있고 곡선이 있는데 막 서로 걸쳐 있고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 구하다 보면 막 헷갈린다고. 하다 보면 선들이 많아지면 헷갈려. 이것만 따로 떼놓고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 근데 실제로 풀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x축은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는 x축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는 상관이 있어.
x축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뭐는 상관이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상관이 있지. 그럼 지금 식을 보니까 다 f에서 g를 뺀 거야.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걸쳐 있든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넓이는 인테그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고 dx 하면 되겠다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 축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괜찮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산은 하나도 못하고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는 따로 숙제는 안 내줄게. 대신에 정적분만 잘 마무리해 갖고 와. 그 함수 부분만. 마지막 그럼 x축의 위치가 상관이 없는 건 알았지만 두 함수 fx, gx는 위치 관계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fx는 이렇게 있고 그럼 gx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야. 그러니까 S1하고 S2 저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뭐 이미 배워서 알지? 저건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없다지 없다? 이걸 내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에서 G를 빼고 F에서 G를 빼고 A부터 C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긁으면 그럼 F가 위에 있는 영역에서는 넓이가 양수로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S1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있는 S2는 F가 밑에 있고 G가 위에 있는 거잖아. 반대로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S2가 아니라 그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까로 치면 X축 위와 아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번에 계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반드시 어떻게? 귀찮지만 A부터 B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G를 해주고 그럼 B부터 C까지는 F 빼기 G라고 했을 때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G 빼기 F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G 빼기 F나 F 빼기 G나 그냥 부호 차이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게 1부터 2까지고 2부터 3까지면 이 둘이 뺀 뭔가 식이 하나가 있겠지. 그걸 1부터 2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뒤에 있는 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걸 G 빼기 F로 바꿔갖고 식을 계산을 또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식은 일로 갖고 와서 그대로 또 해도 되잖아. 재활용해도 되니까 이걸 뺀 어떤 식을 내가 1부터 2까지 적분했으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3까지 바꿔서 또 계산해 주라고. 거기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걸 막 또 쓰고 막 여러 번씩 쓰지 말고. 어쨌든 지금 개념은 위치관계 중요하다고. x축 위아래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함수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함수에도 위아래를 구분해 줘야 되겠다고.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만약에 빠르게 구해라. 그럼 아까랑 똑같이 뭐 한다고? 안 그리고 풀을 거면 무조건 1번은 뭐 해야 돼? 무조건 교점을 찾아야 돼. fx랑 g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래.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걔랑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어디에서 만났는지 교점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 교점이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 그냥 교점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계산은 한 번만 하면 되겠다고. 마찬가지로 계산 어떻게 하라고? 인테그랄 누구에서 누굴 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뺄 건데 내가 지금 그리진 않았으니까 F가 윈지 G가 윈지는 모르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빼서 계산하라고. 아무렇게나 빼서 계산해. 양수면 땡큐고 음수면 마이너스만 떼버리면 되니까. 근데 교점이 만약에 3개면 그럼 1부터 2까지 적당히 빼서 적분하고 또 2부터 3까지 또 적당히 빼서 적분하고 양수면 냅두고 음수면 또 마이너스 바꿔서 따로 더하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개념이 별로 없어요. 계산이 그지 같아서 그렇지. 계산이 아마도 그렇겠지. 분수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여러 번 더했다 뺐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긴 계산을 많이 틀려.
너 많지 않은 개념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지? 요 계산은 다음 시간에 연습하기로 하고 정적분 앞에 정적분과 함수 거기까지는 잘 정리해 갖고 와. 여기 한 번을 잘 해놔야 나중에 기말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할 때 편해. 오케이? 오케이. 미분계수 뭐?